몇 년도일까? 2016년도 9월 2016년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 6월. 네. 자, 이게 몇 번이야? 돕고. 11번. 오케이. 자, 봐봐. 네가 본인이 말하기에는 돕고라는 거를 이 돕고를 자음으로 써 있는데 네. 읽을 때 자음 모음 고민하다가 아 자음은 모음이지 하다가 모음으로 착각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제 시작한다 그랬잖아 이게 그지? 네. 시작. 그럼 자음 모음으로 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자, 모, 자 이렇게만 쓰면 다 끝나거든. 근데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중간에 모음은 있어야 돼. 한국어는 왜? 초성, 중성, 중성이니까. 그지? 네. 그래서 모음은 하나 있으니까 모음이 하나 있는 모음만 있는 것도 있잖아. 아 이런 거 그지? 모가 있고 그러면 자모가 있겠지. 네. 만드는 게 또 뭐가 있어서 모자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자모자로 있겠지. 네. 그 네 가지 이렇게가 있어. 글자가 글자 종류가 더 이상은 가지수를 만들 수가 없어. 맞아?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자리는 뭐? 동그라미가 있어. 네. 그치? 네. 그러면 시작한 게 모음이다. 그럼 확인만, 이 동그라미만 확인했어도, 동그라미만 확인했어도 착각하는 거를 예방할 텐데.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착각이 그런 착각이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자음으로 있다. 모음도 자음이면 모음도 체크해야 돼.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서 그렇지.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음으로 시작했다. 보자 모음으로 시작했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 때 자기 어떤 판단을 했으면 그걸 검사하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게 없이 자, 자음이다 모음이다 왜 잠깐 혼란스러웠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그지? 네. 그럼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지. 그치? 네. 그 정도로. 두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초과돼 갖고 문법 문제를 나중에 풀어서 쉬운데도 빼먹었다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어려운 비문학부터 너무 푼데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더 좋은 거는 쉬운 것부터 풀면 이 뇌가 브레이밍이 뜨뜻해져.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풀어야 돼. 푸는 방식은. 그런데 어려운 것부터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굳이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아주 잘 맞는 거 퍼펙트하게 빨리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고 어려운 걸 여기 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학,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끊어서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눠진 게 이렇게 비문학하고 화법 작문 이런 것들하고, 그지? 문법을 이렇게 뒤에 풀었는데, 그지? 그 다음에 소설, 수필, 희곡 뭐 이런 건데, 비문학을 그러면 이렇게 관례별 비문학을 중간에다 넣고, 내가 항상 이거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파트를 풀면 되지. 이게 뭐 길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시를 풀어도 되고 소설을 풀어도 되고, 그치? 네. 그래서 발동이 걸린 다음에 이걸 가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좀 덜 불안하겠죠. 왜 그러냐면 비문학이 어려운 경우에 이 뒤에 남은 게 굉장히 많아버리면 불안감이 많잖아. 그치? 네. 어쨌든 순서는 본인이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하자면 그렇다고. 이 뒷부분이 너무 많으면 놓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떼어서 일로 보내라는 거죠. 됐지? 네. 자, 다음. 아. 수능 같은 거 볼 때 아, 시험지 한번 보기 전에 훑어보게 해줘. 당연하지. 아,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면 훑어보는 거야, 자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못 훑어보고. 아니, 훑어봐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가. 유돈치과. 자, 그 다음에 아는하고 안기는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있어요. 여기는 소관으로 팔로 이렇게 감싼다면 여기 안기네고 바깥에가 아는네요. 근데 뭐 이것 중에서 특히 주어 서술어인데 이거 자체가 통째로 서술어가 돼갖고 이렇게 주어가 돼도 바깥에 서술어가 없어도 서술절로 아는 문장이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는 안긴의 종류를 몰랐다는 것은 이 문법 종류에서 관형절을 어떻게 해서 관형절이 뭐고 관형절과 명사절은 같은 거야, 알아?
그러면 이러면 부사절이 뭐고 이 품사들의 특성, 품사처럼 쓰이는 거냐 부사 뭐 이렇게 나오면, 그지? 품사의 특성을 명확하게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문법 나눠줬잖아요. 그거 다시 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씩 꼬치꼬치. 네. 근데 이제 예시랑 연결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어떤 예시가 길게 나오면 이게 이제 4개 이상 나오면 이 선택지가 5개지. 네.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늘띠를 짝지르는 얘기야 항상. 안 그러면 이걸 1, 2, 3, 4 이걸 낼 이유가 없는 거야. 시험에 안 쓰이는데 쓰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 수능에서는 여기 4줄 이상 나오면 요 선택지 5개랑 1대1로 연결시키라는 거란 박스야. 이걸 연결 안 시켰을 때 에러가 제일 많이 나. 연결시키는데 에러가 죽을. 됐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따로 질문을 해야겠지? 네. 프린트 지금 준 거에서 다시. 자, 4번 1, 2, 5번은 잘 골랐다.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지? 네. 틀린 거 찾아. 그럼 틀린 거 찾아라고 맞는 거 찾아라 있는데, 틀린 거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의 공통성을 찾으면 좋긴 하지만, 문제는 틀린 걸 찾으면서 이게 일치형 문제처럼 이 제시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요 부분은 선택지 1번과의 관계, 2번은 여기의 관계, 이렇게 되면 연결성이 없이 전체를 다 부분적인 세부 정보로 다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지?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요즘은 대세야. 시간을 많이 끌어. 시간을 많이 끈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게. 근데 3, 4번 중에 그러면 세모를 쳐놓고 잘 안 찾아주면 다른 걸 넘어갔다 다시 찾으면 의외로 또 빨리 찾을 수도 있는데, 그치? 네. 중단하고 이거는 됐고 둘 중에 하나 찍는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의 개수를 쳐봤더니 3번이 너무 적다. 그럼 3번으로 몰빵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 응. 뭐가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번호가 몰빵이 된 그 하는.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확실하게 불안해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조언은 이렇게 단계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 단계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쳐놓고 이걸 다 추적을 하지 않으면 요 단계와 요 단계의 순서를 바꾸든지 여기서 건너뛰든지 이거를 맞바꿔 놓든지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쉽거든. 그러니까 이 단계라는 게 나오면 다음 단계, 앞뒤 단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학습과 판결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다라는 게 찾아지는 거지. 똑같이 세 개의 범주를 정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그 다음 과정은 뭐를 하냐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을 또 찾아낼 수 있지. 그게 되면 덜 속지. 이게 정태적 방법, 동태적 움직이는, 시간이 움직이는 동태적 방법이 시간 3개야. 인과, 원인이 나온 다음엔 반드시 결과가 나와. 그치? 인과는 이게 주제고 결과가 이게 전제가 되는 관계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치? 화살표가 2개 이상 나오는 게 있어. A, B, C로. 이게 과정이야. 과정의 관계에서는 이 B를 생략해서 A로 C로 간다던가, B가 C가 있는데 B까지만 한다던가 바꾸는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다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서사가 있어. 서사는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건 서술하면서 시간 경과가 나오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의 사건의 갈등 구조의 변화 이런 걸로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동태적 서술 방법의 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된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독해를 이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본 건데 걸린 거지. 그러니까 단계는 당연히 과정이다. 라면 끓이는 과정 단계. 그러니까 다 보완해야 된다. 자, 다음. 어쨌든 적절하게 찾는 거면 다 찾아야 되는 틀린 건 많고, 그지? 근데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찬반형일 때는 찬성은 동그라미 쓰고 반대는 세모를 치라고 했잖아, 그지? 네. 그런데 그러면 찬반을 이게 찬반 쓰라니까 찬성의 동그라미, 반대 이게 아니라 찬성의 핵심 내용의 동그라미, 반대의 핵심 내용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그러다 보면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한다는 게 둘 다 유사점에다가 동그라미 세모가 겹쳐서 쳐진다고.
그러면 야 이거는 쟁점이 아니구나. 근데 어떤 거는 근거가 얘네는 이걸 똑같은 상황인데 A를 그제? 얘네는 이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얘네는 이렇게 보기도 해 달리. 그러면 이게 쟁점이구나, 논쟁이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크 장식 자체에서 동물 실험이요 적절한 걸 찾으려면 다 읽어야 돼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찬성해 핵심의 동성화해, 반대 핵심의 세모를 안 치면 어차피 시간 많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건 거의 비문학이거나 토론 지문으로 나오잖아. 네. 그지? 그러면 비문학은 토론은 내가 선택지부터 읽어도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선택지에 필요한 핵심 단어를 써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골라놨을 거야. 그럼 그 골라놓은 단어가 여기에 있으면, 이거 반대 거구나. 요거는, 요 동그라미 이거 골라놨던 거는 찬성 거구나. 이렇게 지정해주면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세 독서. 미세한 독서. 미세하고 세분화된 독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지문 문제가 뭐 옛날에 한 3문제였는데 지금 한 5문제? 이 정도로 좀 늘었을 뿐이야. 굉장히 세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걸리면 틀려. 됐어요? 네. 다음에 이제 유비둔증은 유사하고 비슷한 거를 하는데 유비둔증을 이렇게 안 하고 기본적으로 쓰면 이걸로 쓰면 안 되겠다. 대본처럼 A 대 B의 관계처럼 듯이 같이 이게 있을지 똑같이 C의 D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책에 뭐라 하냐면 황소개구리와 청개구리의 관계는,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말이고 이거는 영어라고, 영어가 드러나서 우리나라 말을 황폐화시켰다고,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청개구리를 침해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A와 B의 관계처럼, 요게 A의 관계, B의 관계처럼, 이게 처럼이지? 맞아? 네. 이처럼 뜻이 같이, 같다 이것처럼 A, B와 같이 C, D는 같은 관계다 하는 게 유사성이야. 네. 유사성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 결과는 뭐라고? A와 B의 관계처럼 C도 D라는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게 결과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동물 2마리가 나왔어. 자, A라는 놈이 짖었대. A라는 놈이 가라는 놈이 어떻게 했다고? 가라는 놈이 짖은 것처럼 똑같이 나라는 놈도 뭐라고? 짖을 것이다. 그치? 네. 그러면 가라는 놈이 짖은 것처럼 나라는 놈이 짖는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럼 결과는 요 뒤네. 맞지? 네. 그러면 가라는 놈이 짖은 것처럼 있었던 일이네. 그지? 네. 그런데 나라는 놈을 실험하니까 뭐라고? D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처럼 나무를 태웠더니, 나무를 산소랑 결합했더니 뭐가 됐다? 불이 났다. 이런 것처럼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면 불타야지. 그렇다면 이건 유사성 아니야? 네. 봐봐, 이건 유사성이고 이건 결과 아니야? 네. 이거는 뭐야? 이거 아니야? 네. 근데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자, 다시 그러면 이것도 지우는, 요것만 지우는 거 없나? 자,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개는 몹시 사납고 사납고 짖는다. 네. 물려는 버릇이 있는. 사납고 묻다. 네. 근데 그 공원에 산책하다가 아 그 개와 비슷하게 아.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비슷한 개를 네. 만났다. 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리는 버릇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자, 추측했다. 이렇게 됐으면 네. 이거는 A와 B의 관계가 같이, 그지? 네. 이거는 비슷하다는 는이잖아. 는. 네. 는. C라는 개가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이거다. 오케이?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당연히 다른 개가 실험 대상인 줄 알고 했는데 이 가가 실험 대상이라고 해서 제가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실험 대상이라는 게 안 나왔잖아. 네. 실험 대상이 뭐요? 요 제시문에 나온 실험 대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게 나오겠지. 논중이나 실험 대상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여기 안 나와? 근데 그냥 실험 동물 그 동물 실험할 때 실험 동물이라는 것밖에 안 나오고. 실험 동물이라는 것만 나오고. 네. 그러면 자 봐봐. 사람이 똑같은 걸 저거를 보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될까? 여기는 뭘로 했어? 쥐를 했더니 뭐라고? 치료됐다. 네. 그럼 사람이 어떻겠다? 여기서 실험 동물은 뭐야? 쥐. 쥐. 이렇게 해서 이걸 실험 동물로 한 거네. 왜 그러냐면 이거 상황에선 얘를 실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떨까 하고 결론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개가 이게 실험 동물처럼 이 쥐하고 위치가 같잖아. 이 개하고 요거는 위치가 같으니까. 그럼 됐어?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우리 논리로 생각한 것이고 요거는 뭐라고? 지문사. 그래, 제시문에서 똑같은 단어나 용어인데 제시문에서 어떻게 해줬는지를 근거로 요거를 적용시키는 것이지. 예? 그지? 네. 이렇게 할 수도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유비 추리는 A 대 B의 관계는 C의 D의 관계이기 때문에 B 대 C가 하고 똑같아서, 그지? 네. 1대 1은 3대 6이면 3대 6은, 그지? 예를 들어서 잠깐만, 1대 1은 3대 6이면 6대 1은 3대 1도 되잖아. 네. 그렇다고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험 동물을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됐었는데, 그지? 이런 게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실험해 보니까 실제 그럴까?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시문에서 명확하게 이걸 실험 동물로 지정해줬고 사람을 실험 동물로 할 수 없을 듯이 이 두 번째 것을 실험 동물로 지정을 못한 거 없지. 이해돼? 네. 됐어 그럼? 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데 정말 잘못 봤네. 뭘 잘못 봤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쌤이 표를 볼 때는 X축 보라 그랬지 1번? 네. 그 다음에 뭘 보라 그랬어? Y축. Y축 보라 그랬지 2번? 그럼 X축은 뭐야? 진동수? 이거는 소리세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뭐라 그랬지? 네. 이건 뭐야? 반비례네. 그러니까 진동수가 이런 걸 떠나서 이 고정관념 자체를 보기 전에 표만 분석했으면 이게 안 생기잖아. 네. 반비례니까. 네. 안 그러냐? 네. 반비례일 때 어제 어떤 애가 물어보는데 여기가 X고 여기 Y거든? 네. 그럼 이 면적이야. 면적. 가난하면 이렇게 이거는 식비로 쓰고 이거는 저축하고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저금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 돈 다 쓰지. 네. 더 부자가 되면 이게 넓어지지 이렇게. 네. 이렇게 그지? 이게 수요 곡선 그지? 한참 이거 물어보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반비례냐 정비례냐만 봐도 착각 안 하는데 표 분석이 잘못된 거네. 됐지? 네. 자, 본영화하고 모종영화는 이런 거 정말 이게 영어로 will 나는 할 것이다. 여기 뭐 쓸까? I will study? 그지? 네. S-T-U-D-Y I stud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나는 공부를 할 것이다 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뭐라 그래? 이거는 동사, 이거는 보조. 조동사. 그럼 보조용어하고 똑같아. 네. 보조. 이거는 조동사. 이게 시제를 할 때 여기다 안 하고 이거 원형으로 쓰고 여기다 넣지. 네. 우리도 시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뭐라고?
보조 용어 있는 데다가 만들어내시는 이렇게 쓰지?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따르기 전에 한국어는 뭐부터 하라 그랬어? 잠깐만, 너 일적으로 기본형. 너 이런 거 다 써놓으라 그러는데 안 써놓고 다 써놓고 항상 읽어보면 이게 세네갈에서 실수를 안 하는데 기본형부터 하라고 했어. 자, 이거의 기본형은 만들다, 만들다. 이거는 내다, 그래 내다. 이거는 내다, 그래 악기가 내다. 뭐를 내? 소리,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지. 소리를 목적어 소리를 내다. 그러면 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본동사. 자, 이거는 만들어냈다, 그치? 네. 그러면 악기가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럼 두 개잖아. 그러면 악기가 소리를 만들다. 악기가 소리를 내다. 이거 두 개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게 붙여서 쓰면 뭐라고? 합성동사야. 붙어서 써있으면. 근데 떨어져서 쓰면 하나는 본용언, 하나는 보조용언이라는 것이에요. 그치? 근데 악기가 뉘앙스상, 전체 흐름상 악기가 소리를 만들다. 그러면 만들다가 되고. 그치? 네.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소리를 만들고 소리를 발출하는 그 과정을 두 개 쓴 거고, 요거는 악기가 발출시키는, 소리를 발출시키는 거에 집중하는 거고.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구분하면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첫 번째 기본형을 어겼고, 두 번째는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는만 생각했다. 분명히 악기가 소리를 내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결성으로 판단 안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지? 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그러면 지금 문제풀이에서 오랫동안 그 문제를 어려운 걸 풀다가 일반적인 이렇게 툴 되는 거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문제? 국어 몇 문제야? 45분. 그럼 이게 45문제 되는 거를 일주일에 2회 정도를 해야 감을 주장한다. 근데 너 지금 이거 국어 물어본 지 한참 만이네.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네. 할 거 많은 건 알던데 일주일에 2회 정도 있어야 감을 유지하고 2회 플러스 법적을 하든지 네. 조금씩 이 지문을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2회 플러스 틀린 문장을 요거 비문학을 다시 천서도 독해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 문법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고 이걸 더 많이 했잖아. 네. 그 밸런스가 당연히 깨지지. 네. 근데 저걸 다 풀었잖아요. 모의고사 형식으로는 풀게 없네. 이제 자이스토리나 뭐 이런 거 자이스토리는 그 비문학이면 비문학이 딱딱 떨어져 있는. 아니 있어 또 시뮬 말고 없어? 아무것도? 근데 그게 어차피 다 기출이라 문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모의고사 책으로 나온 것도 있다고. 아니면 작년도 나온 문제나. 그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고. 또 생각에는 그래. 이게 그 풀이법이 있잖아. 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가르쳐줄 때 잔소리를 하면 벽벽 올라갔다가 이만큼 써. 이만큼 에러 나는 데서 뻥뻥뻥뻥 틀어지는 거하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풀이법 문제가 전체 만약 6개면 풀이법 문제가 한 3개. 그지? 근데 그래도 실수 명백한 실수라고 하는 것은 1개. 또 하나는 시간 부족이야. 시간 부족. 독해를 못해는 그 못 찾아내면 되는데 시간에서 그럼 2개. 근데 이 풀이법 문제에서 시간 부족, 이거 풀이법 문제에 시간 부족 이렇게 되면 실수 하나 빼놓고는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이거 내용 잘 헷갈려요 하는 건 1개나 2개. 그러면 4개는 지금 순식간에 감을 잡으면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요 한두 개를 빨리 확정해갖고 요거를 쳐줘야지 올라가는데, 요까지 올라와서 그 전에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사실 꼬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시 이거 올리기는 쉬울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뚫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마지막에 95에서 1등 사이. 그치?
근데 이제 중권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거가 있어. 고전문법 그 정독하라고 그랬고 네. 자꾸 이렇게 문법 문제가 발생을 조금씩 하니까 현대문법 그 칸 채우기 시험 본다 그랬지. 네. 자, 이걸 두 개를 끝내면 그 다음에 비문학을 저번에 몇 개 해주다가 말았잖아. 비문학을 팍팍팍팍 독해하는 걸 일정 부분 몇 개를 같이 왜 제일 힘들어하니까. 그치?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골라오는 게 낫겠지? 이해되세요? 네. 이걸 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약한 거 해달라고 그래야지. 뭐 잘하는 거 하고 그냥 휙 읽으면 되잖아. 됐어요? 네. 질문. 질문. 없어? 그 비문학 풀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문을 세세하게 읽는 게 나아요. 아주 그게 비문학의 비문학의 독해법을 물어보면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이 비문학도 있잖아. 네. 비문학으로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라 그랬어? 과목별 관례라고 했지. 네. 그러면 경제지문 읽는 법과 과학지문 읽는 법과 역사지문 읽는 법은 엄연히 별개고 달라. 아, 네. 과학 지문에서. 네. 과학지문도 이게 과학지문의 그림이 어떤 식으로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나. 근데 결과는 이거를 멀리서 보고 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첫 줄은 이렇게 읽어주거든. 네. 첫 줄을 쭈르륵 읽어줘. 그 다음에 첫 줄을 쭉 읽어주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를 설계를 해. 그러니까 그냥 이 첫 줄만 쭉쭉 읽는데 5초로 잡고 그런 다음에 이런 글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를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하면서 비문학을 독해했던 노하우가 가동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야 최고로 빨라지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두 가지식으로 이걸 읽었지. 첫 번째로 읽고 여기 기억, 니은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설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에 선택지들의 문제들이야. 이 문제, 네 문제. 이 문제의 유형들을 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건 적절한 것이고 이건 이 부분 문제고 이건 단락 문제를 읽었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할 때 이 지문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싸그리 다 읽자. 찬반형으로 읽자. 높다 낮다로 읽자. 아니면 필요한 부분 이거는 그냥 빨리 풀면 되겠네 하고 풀고 요건 요거 보고 그냥 풀면 되겠네 하고 풀고 그러면 요거 읽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읽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스타일이나 종류를 읽는 거 그러면 자 쌤이 이 내용 자체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비문학을 가지고 이렇게 첫 줄 읽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글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한 30-40개 정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비문학의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어떤 대략의 감이 잡히면 그거를 자기가 연습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시켜야 돼. 그게 최고로 빨라. 결국은 어기지 않았다. 초반에 이걸 뭐 하라고 했어? 스크랩하라고 그랬지. 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선택지는 뭐라고? 분석해야 된다고 그랬지 어차피. 네. 선택지를 분석한 다음에 선택지 분석에 따라서 요 글의 독해법 심지어는 몇 번 문제부터 풀까? 그제? 요 몇 번 문제부터 풀까도 정리를 한 다음에 요 글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이 답을 구해내는데 효율적일까? 진짜 무슨 얘기냐면 이 오답 심부름을 시켰는데 1번, 2번 해결과제가 이렇게 4개야. 1, 2, 3, 4의 해결과 문제를 딱 보니까 이만한 홈플러스를 이 4가지를 사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4층, 5층의 홈플러스를 아니면 무슨 포션물을 몇 층에 돌아서 어느 코너로 할까 하고 설계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돌아다니지. 근데 이게 이걸 빠르게 정확하게 물건을 사오는 시합이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질문하는 거는 지금 요거 문제지. 이거 문제. 이 문제를 분석해서 이 문제의 연관관계에 따라서 이 독서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문제에 따라 달랐어. 조금씩. 전체 스타일은 이래도. 이해되세요? 네. 또 네. 한 사람이 이 한 지문을 다 읽고 한 번 읽은 다음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당연히 한 번 찾으러 갔다 오는 거예요. 난 풀어줘도 못 기억해. 찾기만 하면 됐어요? 네, 그럼 됐어요. 어. 찬성은 동그라미고 반대는 세모인 거 있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모든 비문학 지문이 다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닐 때가 애매한 게 있는데 찬성은 동그라미고 네. 표기법에서 그러면 표기법 또 반대는 네모고 네. 증가는 그 해당되는 데다가 이거고 네. 감소는 또 이거고 네. 또 뭐 근데 좀 A에서 B의 과정 애매하다 할 때는 A, B, C의 과정은 이거고 네. 애매할 때는 네모로 판단하든지 판단 이거 뭘까 그 다음에 애매하다 그러면 꼬부렁꼬부렁 치든지 결국에는 뭐라고 이게 체크법 종류가 본인의 체크법 본인의 일관된 체크법이 있으면 나중에 모든 과목의 책에 다 적용이 되지. 본인의 과목에 모두 적용되는 체크법. 예를 들어서 이 체크 형태도 그렇지만 색깔도 그래. 중요한 내용은 검은색으로 써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점검해야 될 건 파란색으로 써요. 시험과 관련되는 건 무조건 빨간색으로 써요. 이게 딱 정해야 되는데 이건 중요성, 이거는 점검, 확장, 공부, 이거는 뭐라고? 시험. 이해돼?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봐야 되는 거를 녹색 형광펜으로 쳐요. 다시 봐야 될 거, 꼭 다시 봐야 될 거. 무슨 개념이나 정의는 노란색으로 쳐요. 노란색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는 빨강색 형광펜으로 쳐요. 이게 정해져 있어? 네. 아니 이게 정해져야 일관되게 뭔가를 하니까 이걸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써야지. 이렇게 형광펜하고 볼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필 있지. 네. 연필로 칠 때는 무조건 책이나 어떤 걸 공부할 때는 3번까지는 연필로 쳐요. 그래서 반복해서 많이 칠수록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주기학을 획득하면 검은색으로 쳐요. 추가로 정리하고 압축해서 쓰는 건 파란색으로 써요. 네. 시험은 빨간색으로 쳐요. 됐어요? 네. 또 시험. 좀 수고하셨습니다.